Hồ Chí Minh, Sài Gòn nè. 이거 베트남 사이공 아니야. 사이공 아니야. 오천원. 6만 동. 왜? 일단 공항에서는 210만 동 준다고 했는데요. 벤탄 시장에서는 여기. 안녕하세요. 교양과 낭만이 가득 찬 윤동 집딸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일단 대한민국은 아니고 베트남의 호치민입니다.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과 함께 벤탄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너무 친절하셔. 그랩 불러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이번에 호치민에 온 김에 제가 호치민에서는 환전을 어디에서 하면 좋은지, 그리고 차는 어떻게 타면 좋은지, 그랩은 어떻게 부르면 좋은지, 그리고 드론 가지신 분들 드론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반입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팁이 되는지 요거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보시죠. 10 minutes. thank you. Come on, sir. 지금 여기 벤탄 시장에 와가지고 환전하는 곳 제가 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벤탄 시장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이쪽 길로 이제 10분을 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가고 있습니다. 가서 환전 차이가 공항이랑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길을 따라 쭉 왔는데요. 공항이랑 여기 벤탄 시장이랑 환전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100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Excuse me, can I exchange $100? 일단 공항에서는 210만 동 준다고 했는데요. 벤탄 시장에서는 여기 훨씬 더 많이 주네요. 250만 동. 이게 같은 나라라도 베트남 호치민이랑 다낭이랑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환전을 받으면 제가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앞에서 꼭 반드시 세어봐라. 이거 실례 아닙니다. 꼭 이렇게 세어보고 지갑에 넣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일단 이제 돈을 바꿨으니까 쓰러 갑시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베트남 벤탄 시장 인근에 있는데요. 이 콜라 하나가 1,000원. 이거 큰 거거든요. 요게 1,000원. 그리고 유튜버들이 그런 걸 잘 이야기 안 해요. 담배값을 이야기 안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한 4,500원 하는 담배가 여기에서는 2,000원 혹은 싸게 살 수 있는 곳에 가면 1,500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비가 옵니다. 비가 와. 이놈의 비 이거 일단 또 벤탄 시장 안에 들어가 볼 거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근데 저희가 베트남 호치민에 왔잖아요. 호치민에 와서 일단 좋은 거를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좋은 걸 많이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 좋은 거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요것도 조금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영상을 가도록 합시다. 저는 호치민에서 그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호치민을 올 때 뭐 하노이나 다낭, 푸꾸옥 이런 데 간 거를 생각을 해서 쉽게 호치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공항에 환전 진짜 쓰레기 같아요. 진짜 공항에 진짜 환전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하다. 한 그 정도 생각이 들고, 제가 공항에서 100불짜리 바꾸려고 하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쳐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벤탄 시장 오니까 확실히 이게 다르죠. 요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랩 기사들 다낭이랑 호치민이랑 다른 곳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특히 공항에 이 그랩 하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한 70%는 거르는 게 나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어플을 직접적으로 내가 불러서 가는 어플은 괜찮은데, 그랩을 불러서 가는 건 괜찮은데, 거기 기사분들이 자기 그랩을 켜서 계속 보여줘요. 그거 거의 한 99% 사기니까 그 그랩을 보고 가시지 말고 반드시 내 손에 있는 핸드폰으로 그랩 불러서 이동하시는 거, 제가 요걸 꼭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벤탄 시장을 온 김에 벤탄 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그분 계시잖아요. 그녀를 찾아서 제가 여기를 좀 많이 다녔는데요. 여기 경비분이 이야기하시길 그분이 지금은 벤탄 시장에 없고 다른 곳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쉽게도 벤탄 시장의 그녀는 이 영상에서 출연을 하지 못한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이공이 아니잖아. 베트남이잖아. 사이공 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사이공. 네, Sài Gòn, Sapa, Hà 없어? Nội.
Hồ Chí Minh, Sài Gòn nè. 어디 이거 베트남 사이공 아니야. 사이공 아니야. 응? 거짓말쟁이. Only this one à. Only this design à. Only this. How much is it? 이거 12만 동. 12만 동. 그래. 12만 동. 12만 동이래요. 얼마인지 안 보자. nào 6,000 won. 6,000 won. 6,000원. 아.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I think 8만 동, 10만 동. 5,000 won. 6만 동. 왜? 10만. 오케이, bye. Come on. Have a good day. 안 잡네, 안 잡네, 안 잡네. 안 잡네. Hey. Don't catch. 9만 동. 10만. 감사합니다. 10만 동. 에이, 안 살게요. 안 사. 오케이. 야, 이거는 캄보디아에서 그냥 앙코르와트 티셔츠에 그냥 이거 바꾼 것 같은데. Cambo hồi nào? Cô đây thạc sang đi đâu, thạc sang say sờ đi chỗ. Út mà. 닭상 사이죠. Sờ. 음. Cô đây Vietnam mà để chỗ. 베트남. Rồi, cái này có mua Sài Gòn, 3 mẫu thôi. Được. 사이공. Sài Gòn. How much is it? Đi đâu à rồi. Bán như vậy đi. Nhi chiêu mang rồi. Ok for discount. Chiêu hết chi man rồi. How much? Really? How much? Oh my god. Ok. Ok. 아까 거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Rồi đi xuống dưới đó nào, đi xuống dưới thôi, bắt một đó đi. Sorry, I'm not Japan. I'm South Maximum Korea. right, maximum right. Yeah, I'm South Korea. I'm not You Japan. Korea, sorry, Korea. Okay. Okay. Last price. Last price? Last price? No. Okay. Thanks. Rồi. Okay. Have a good day. Kẻ. 10만 동, 9만 동, 10만 9만 동. 동. 싸다 싸요. 10만 동. 응. 그래, 하나 사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티셔츠가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의 방글라데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캄보디아로도 가고 뭐 태국으로도 가고 이런 티들이 다 간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런 티가 캄보디아에서는 $1, 이제 $1 해요. 캄보디아에서는 똑같은 원단이에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10만 동. 하나 사죠. 나라가 다르니까, 환율이 다르니까. 오케이, 앤디. 예. 이렇게 입었습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출발을 할 때는 아침에 좀 쌀쌀했는데 지금 좀 서늘해지는 날씨잖아요. 근데 베트남 오니까 좀 더워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추워가지고 좀 반팔 입었는데 원래대로 입고 국수 먹으러 갑시다. 쌀국수 먹으러. 고고. 바이. Và 까만. dạ cảm ơn. 늑. Được. Dạ, 감사합니다. 지금 바닥에 보면 비가 와서 좀 훈훈하게 젖어 있죠. 동남아 우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적지 않게 많으셨어요. 대한민국 장마철처럼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셨는데, 제가 캄보디아 여행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태국 여행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베트남에 다시 와서 여기 호치민을 여행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동남아 우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내리고 그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운 날에 건기 때 여행을 오셔가지고 되게 덥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여행이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여행이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는 대로 그 순간을 어떻게 즐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냥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해외 나오면 상당히 좀 많이 걷는 편이잖아요. 이런 것들 좀 보세요.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액션캠으로 그냥 찍어서 별거 아니게 보일지도 모르는데,
저런 거 사진으로 잘 찍으면 진짜 색감 독특하고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이런 걸 진짜 눈으로 본다는 게 되게 알록달록하고 좀 되게 빈티지하고 낡은 것 같지만 왠지 사람의 그런 어떤 게 묻어있는 이런 거 보는 게 저는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독특하죠. 쌀국수 먹으러 빨리 갑시다. 아우 배고프다. 아침부터 쫄쫄 굶다가 저녁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첫 끼를 먹는데요. 근데 여기 식당을 추천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제 영상을 분명히 봤어. 그리고 이분들이 제 스타일을 알아요. 진짜 이런 이런 골목골목에 있는 곳에 진짜 맛집이 있거든요. 적지 않은 분들이 뭐 좀 크게 차려져 있고 레스토랑 같은 곳을 많이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로컬에도 진짜 맛있는 집 많아요. 어떤 분들은 좀 비위가 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가 가서 먹어보고 진짜 제 느낌은 어떤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니 이런 불상사가 추천해 준 곳을 제가 오긴 왔는데 골목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았어. 절망스럽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데 일단 빨리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와, 호치민에서 진짜 쌀국수집 추천해 주시는 분들 이번에도 진짜 말도 되지 않는 곳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대로거든요. 번화가 쪽 대로인데 근데 밖에 나오면 그 누구도 이 골목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골목 안에 있는 곳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이 골목 안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그 누구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쌀국수집이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볼 겁니다. 근데 진짜 더 대박이 뭐냐면 거리에 진짜 이 작은 골목에 이런 게 있고 여기 뒤에 간판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큐띠무 온자? 뭐 이렇게 읽는 건가? 한번 가보자고요. 이 간판도 근데 여기가 아니야. 또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야, 또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비도 오고 여기 진짜 작게 간판이 하나 보이죠? 여기입니다. 와. 헬로 신짜오. 오, 식당이 있네. 지금 다른 손님들 계셔서 다는 못 보여드리고 여기서 일단 쌀국수를 먹어보도록 합시다. 와, 메뉴도 진짜 올드하다 그죠? 진짜 베트남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와, 말도 되지 않는 풍경이죠.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곳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진짜 놀랍습니다. 이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마치 옛날로 돌아온 것 같은, 야, 그냥 감탄사가 그냥 막 나옵니다. 야, 이런 곳에 식당이 쌀국수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 분은 사장님처럼 보이시고요. 이 두 분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좀 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 또 홀이 있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야, 대단하다, 대단해. 저희 시청자분들이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데를 딱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나. 추천해 주신 분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건 그냥 진짜 그냥 봐도 맛이 진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걸 여기 딱 넣어서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타이거 맥주 한 잔. 야, 최고의 저녁 식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제 머리가 지금 산발이죠. 비도 맞고 비행기 내린 지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다녀. 와, 일단 맥주 한 잔 합시다.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그죠? 야, 맛있는데? 국물 맛부터 일단 봐야겠어. 그냥 먹어도 맛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 여기 추천하신 분은 대단한데? 야, 여기 추천해주신 분 진짜 고맙습니다. 국물만 먹어도 이미 이 면 좀 보세요. 면도 막 이렇게 불어 있고 그렇지가 않아. 야, 여기 진짜 맛집이다. 야, 이런 거 넣어줘야지. 야,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맛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맛있게 먹는다 이런 말을 잘 못 들어봤어요 제가. 난 진짜 맛있게 먹는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정말.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미트볼이랑 면을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쌀국수 하나를 더 주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푸짐하다. 먹을만 난다. 이번에는 여기 드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 DJI 에어 3 드론을 가지고 제가 입국을 했죠. 예전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베트남 다낭에 입국을 할 때도 이 드론을 가지고 입국을 했고, 이번에 베트남 호치민에 입국을 할 때도 이 드론을 가지고 입국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거 방법, 팁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베트남에 단기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 뭐 2박 3일 혹은 뭐 일주일 이렇게 단기로 여행을 와서 이제 관광하시는 분들은 굳이 들고 오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호치민에 이제 시내에서 이거 날리다가 벌금 내신 분도 계시고, 이거 압수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낭에 바나힐 이런 곳 있죠. 저런 곳에서 또 날리다가 벌금을 내고 압수당하고 드론이 파손이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단기로 오시는 분들은 가지고 오시지 말고, 장기로 오시는 분들, 쉽게 말해서 저처럼 베트남에 한 이틀 있다가 뭐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아니면 베트남으로 공항으로 입국을 했지만 베트남에서 다른 버스를 타고 다른 나라에 입국을 하는 케이스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이제 도전을 해볼 만한 이제 그 팁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베트남 공안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공안의 입장이랑 대한민국 경찰의 입장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적지 않은 분들이 대한민국 경찰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한민국 경찰들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잘 체크를 안 합니다. 공안분들이 좀 이렇게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공안과 대한민국 경찰이 가진 권한이 달라요. 특히 대한민국 경찰 같은 경우는 즉결 심판에 이제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 공안은 즉결 심판의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안들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미 판단을 내리고 봐요. 이게 불법의 소지가 있다 없다, 저 사람은 불법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이걸 판단을 하고 봐요. 되게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서 들어갈 때, 공항에서 이제 입국을 해서 이미그레이션을 하고 밖에서 짐 검사하는 거는 간소하게 하잖아요. 그 간소하게 하는 걸 조금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 백팩을 메고 다니시는 분들, 이 백팩을 메고 다니시는 분들은 랩탑을 먼저 여기 넣어요. 랩탑 같은 걸 먼저 놓고, 그리고 이 드론 가방이 있겠죠. 드론 가방을 넣어요. 그러면은 랩탑이 여기 있고 여기 드론 가방이 있겠죠. 이 짐 검사하는 거는 공항에 들어갈 때 말고 공항에서 나올 때, 최종으로 나올 때 짐을 찾는 곳에서 짐을 찾고 최종으로 나오는 엑스레이 검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랩탑하고 일일이 다 안 빼거든요. 그래서 랩탑 있는 부분을 올려서 이렇게 보내면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백팩만 메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백팩을 메고 여러 가지 짐을 좀 손에 이렇게 드세요. 들고 좀 힘들다 이런 제스처를 공안에게 이렇게 보내면 뭐 백팩 정도는 그냥 보내줘요. 짐 검사 안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캐리어, 제발 캐리어에는 절대 드론 넣지 마세요. 캐리어에 드론이 들어가면 거의 100% 걸립니다. 이 엑스레이에서 밖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짐을 붙일 때도 위탁 수화물로 절대로 드론을 넣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여기 배터리를 빼고 배터리는 기내 수화물로 가져가고 얘는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위탁 수화물로 보내면 100% 걸려요. 100% 걸려요.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너 불법적인 사항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베트남 시스템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이 드론을 가지고 입국을 하는 게 불법이긴 합니다. 불법이긴 한데, 근데 요거는 공안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즉결 심판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율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입국을 한다고 해서 벌금을 내고 압수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압류를 당해요. 공안의 위치는 이걸 압류해서 관광객이 돌아갈 때 돌려주는 이제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막 벌금 내고 그런 건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려고 하면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베트남 다낭 바나힐이라든지 호치민의 그런 시내 중심가라든지 많은 관광객이 있고 공안들이 있는 곳에서 라이센스 없이 날리다가 발각이 되면 그때 이게 압수당할 수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에 또 이렇게 가야 되고 베트남 잠깐 들러서 가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가방에 넣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팁도 조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안녕.